궁금하면서 남편과 갈등, 수험생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인데 한번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부관계에서 뭔가 좀 갈등이 자꾸 생기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가 좀 알아주길 바라는데 그걸 사실 안다는 게 힘듭니다. 왜?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 얘기를 마음을 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요구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A4든지 팩트를 갖다 놓고 이 요구라고 하는 건 가장 바람직한 수준. 즉, 내가 기대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현재 수준.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요구가 뭔지,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지금 현재는 어떻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노트나 아니면 스케치북을 놓고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게 좋으냐면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게 되다 보면 감정을 흘러서 흥분하게 되죠. 그죠? 근데 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이게 또 전두엽을 한 번 더 자극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요법에서도 그런 자신의 감정에 대한 걸 글로 쓰게 하는 그런 일기로 쓰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을 정도로 글 쓰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서로가 신랑도 나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있구나. 또 나는 이런 것까지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좀 서로가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요구 분석을 자꾸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일에 지금 이제까지 진도를 쫙 나갔으면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이 요구 분석이 어디서 나오죠? 첫 번째가 교육과정, 특히 이 요구 분석은 이걸 통해서 뭘 할 때 나오느냐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수준하고 현재 수준이 있으면 그게 요구인데 이 요구들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도 또 시급한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목표가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정해야 되니까 그때 요구 분석을 하고 또 나온 게 뭐냐면 타발, 귀납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 보면은 그 귀납이라고 하는 게 쓴 것처럼 타일러가 말하는 모형은 먼저 잠정적인 교육 목표를 정하고 교육 철학, 교육 심리로 학습 심리로 채를 걸러서 목표를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이렇게 먼저 일반적인 목표를 만들어 놓고부터 출발해서 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제 타바의 귀납적 모형은 뭐냐면 그렇게 만든 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학습자에 대한 요구 진단을 하고 그 시험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실제 수업에 적용을 시켜보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완성된 단어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고 거기서 답을 끌어내는 거니까 귀납적인 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고 또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설계 모형에서 제일 먼저 요구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설정하느냐?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역시 또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학습자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제 분석을 해서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갑니다.